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었는데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곳에 제 마음을 남깁니다. 저는 남편과 5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이 아주 크진 않았어요. 그저 안정된 직장과 자가집, 차, 책임감 있는 성격. 그런 조건들이 저를 안심시켰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살이를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남편이 유일한 가족이셨죠. 그래서인지 처음엔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우리 아들 고생 안 시켜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 오는 저녁, 낯선 병원 복도, 하얀 천에 덮인 남편의 얼굴. 그때의 저는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하필 나야? 그 한마디만 속으로 되뇌었죠. 남편이 떠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아들 보험금 그거 네가 가질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집도 명의만 아들 이름이지 원래 내 명의의 집이야. 세금 때문에 명의만 바꿔놨던 거야.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도 아이를 안고 있었죠. 어머니, 저도 이 아이를 키워야 해요. 아직 돌도 안 지난 아기예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내놔라 하셨고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이건 제 욕심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겁니다. 당신 아들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만큼은 지켜야겠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덮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어색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저는 다니던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아침마다 분유 타서 놓고 급하게 출근하고 퇴근길엔 아이 생각에 최대한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옷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습니다. 빨래도 청소도 아이 밥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잔소리하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늦게 들어오면서 그게 보이니? 그 말에 상처받고 저도 모르게 날선 말이 튀어나왔죠. 그렇게 하루하루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손찌검을 하셨고 저도 참지 못해 어머니를 밀쳤어요. 그날 경찰이 오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섭지만 편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이 집에서 저는 아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어요. 어머니는 손주를 너무 사랑하셨고 아이도 할머니하며 어머니에게 잘 따라가 안겼습니다. 하지만 또 균열은 생겼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져서 야근이 잦아지고 출장도 늘자 어머니는 점점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밤에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냐? 남자랑 바람났지? 화랑년. 술집 여자처럼 쯧쯧. 그 말들 정말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 저는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동료 직원입니다. 처음엔 그냥 일 얘기만 하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 그 사람이 제게 말했어요. 힘들면 그냥 나한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남편의 사고, 시어머니와의 갈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외로움까지 그 사람은 다 들어주고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결혼을 약속했고 아이의 아빠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제 핸드폰을 가끔 보시던 어머니가 샤워하고 나온 저에게 이게 뭐야? 이 남자 누구야? 그날 어머니는 저를 심하게 때리셨습니다. 그저 아들 잃은 분노일 거라 생각했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사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걸 다 보고 듣고 울고 있었죠. 엄마 아파? 그 작은 목소리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에게도 욕을 하며 우리 아들 자리 차지한 년 편드는 거냐? 하시며 또 집을 나가셨죠. 일주일 뒤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저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린 다시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전 처음으로 다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내 아들 자식은 내놔. 집도 네가 가져갔잖아. 이젠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는 그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 몇 개만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손자는 나를 안 떠날 거야. 그 말에 가던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텔방 침대에 앉아 아이가 제 무릎 위에서 잠들었을 때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가끔은 아이가 물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그럴 때마다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하죠. 할머니는 멀리 계셔서 그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우셨을까요? 이젠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을 잃고 남은 건 할머니와는 손주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제 손에 뺏긴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지쳐 있었어요. 당신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돌봐주시던 그 시간들, 그건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싸우면서도 아이를 챙겨주셨잖아요. 그 사랑, 이제는 압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아이를 지켜야 했고, 저도 살고 싶었어요. 언제 다시 볼지는 모르지만, 다시 만나면 서로의 눈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